당신이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일까요? 당신의 의지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철학의 불나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오입니다. 불나방님 빨간 약 드시고 부작용 없었습니까? 부작용 있었습니다. 지금 자꾸 네.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맞는지 내가 꿈인지 나비인지 헷갈리네요. What is real? I don't know. 자,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 사상의 네트워크? 사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상의 네트워크를 한번 자세히 짚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감사하죠. 철학하고 갈래? 지금 저희가 알아볼 것은 우리의 일상에 드러나진 않지만 결국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는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한 정신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들의 덩어리,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안 눈에는 보이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네. 그죠? 물질은 눈에 보이지만 일단 많은 물질이 눈에 보이지만 정신의 영역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삶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케빈 카터 들어보셨습니까? 나홀로 집에. 좋은 용어죠. 네. 케빈 카터라고 하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출신의 남아프리카의 사진 기자가 있습니다. 케빈 카터가 사진 기자로 활동하면서요. 1994년에 사진 기자들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상,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예, 바로 이 사진이죠. 저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네. 사진이죠. 수단의 굶주린 소녀. 수단의 아이오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렸어요. 이 기아 참상을 보도하기 위해서 케빈 카터가 사진 기자로서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보고 셔터 몇 번 누르고 케빈 카터가 어린아이를 식량 보급소에 있는 어머니한테로 데려다 주는 이 일에 도와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받는데 자,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집니다. 케빈 카터는 그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한 마리의 독수리다. 어떻게 보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 말에. 예, 동의하세요? 네. 좀 이따가 좀 더 이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독수리가 뒤에 한 마리 있고 앞에 한 마리 더 있다. 그렇죠. 내 이기심이 이 사진을 찍었으니까. 어린아이가 진짜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고 굶어 죽고 아무도 있는데. 모르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도 그거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두 존재, 독수리 두 마리. 이게 비수처럼 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죠? 자, 인간성 대신에 상을 택했다. 생명이 지금 없어 꺼져가고 있는데 상이 그렇게 좋더냐? 자, 이런 이제 수많은 비난과 그다음에 케빈 카터가 원래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었는데 취재 도중에 자신의 친한 동료가 피살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겪고 여러 가지 겹치면서 결국에는 같은 해에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안타깝군요. 예.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불나방님이 네. 케빈 카터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렇죠. 불나방님은 어떤 선택을?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냥 본능적인 인류애냐 아니면 내가 사진작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나의 그 욕망이냐 이 두 개의 충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이라면 저는 왠지 아이를 구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먼저 구할 것이다. 제가 성공하고 싶은 욕심도 욕심인데 당장 눈앞에 지금 독수리의 먹잇감이 될지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저렇게 꼬꾸라져 있다면 일단 구해야죠. 먼저 구한다. 생명이 네. 먼저다. 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 어린아이의 생명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셔터를 눌러서 이 찍은 사진을 세계 언론에 공개함을 통해서 지금 아요드 지역의 식량난으로 고생하는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느냐. 공리주의라고 불리는 윤리 입장에 딱 부합하는 생각이에요. 공리주의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러한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이다라고 보는 윤리학의 한 입장을 말합니다.
사진을 먼저 찍을 거야. 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생각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내가 최초로 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것이 거대한 사상의 네트워크가 우리 뒤로 쫙 마치 안개 속 저 멀리서 히말라야의 산봉우리가 쫙 모습을 드러내듯이 사상의 네트워크가 쫙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자, 공리주의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순간에 또 수많은 키워드들이 등장해요. 밴덤, 공리주의의 창시자, 밀, 또 최대 다수, 최대 항복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쫙 수많은 키워드가 딱 등장합니다. 이것만으로 일단 엄청나게 방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시작입니다. 자, 아까 불나방님이 생명이 먼저다 이거예요. 그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나에게 아무리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추구해야만 하는 것,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이 임마누엘 칸트의 의무주의 윤리설입니다. 이 의무주의 윤리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칸트가 다른 인간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수단으로 대하지 말아라. 케빈 카트의 상황에서도 그 사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우리가 취하든 취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어린 아이의 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렇죠. 그 순간에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의무주의 윤리설의 특징입니다. 저는 칸트 씨랑 좀 맞네요. 아, 칸트? 네. 나중에 칸트를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임마누엘 칸트의 의무주의 윤리설이라고 하는 또 이 네트워크 하나 쫙 태양처럼 떠오르죠. 그럼 여기에 또 수많은 행성들이 있어. 경향성 대 의무의 대립구도, 또 그 유명한 가언명령, 정언명령, 자유, 또 이성,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수많은 이 키워드들이 마치 거대한 태양계처럼 쫙 드러납니다. 두 가지 일단 가능성 말고도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람마다 각기 다양한 선택이 있을 것이고 뭐가 옳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케바케. 예. 자, 이런 입장을 바로 우리가 윤리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자, 상대주의라고 하는 또 태양이 쫙 떠오르면요. 또 여기에 연관된 또 수많은 행성들이 주관적 윤리상대주의, 관습적 윤리상대주의, 여성할례, 명예살인, 연쇄살인 등등등등등 테러 등등등등 키워드가 쫙 떠오르죠. 요거 말고 또 있어요. 바로 덕윤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덕윤리는요. 찍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 행위하는 사람의 품성을 강조합니다. 그 사람이 A를 택했냐 B를 택했냐 이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품성을 함양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자. 그래야만 그러한 맥락에서 그 사람이 좋은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덕윤리라고 한 태양이 또 뜨면요.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맥킨타이어, 벌처, 품성 뭐 이런 뭐 키워드들이 쫙 떠올라요. 자, 이런 공리주의, 상대주의, 의무주의, 덕윤리라고 하는 이런 태양들이 탁탁탁탁 맞물리고 태양이 거느리는 수많은 행성과 위성들이 척척척 맞물리면서 거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이 입장들이 또 서로 치고받고 또 주고받는단 말이죠. 상호작용을. 그리고 또 이게 연결이 또 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의미에서 더 근본적인 물음. 임마누엘 칸트가 물었죠. Was ist der Mensch?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과 또 연결이 다 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네트워크가 셔터를 누를지 말지 관련된 그 상황에서조차도 연결되어 있다. 머릿속으로 팍팍팍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이해할 때에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것을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조망하듯이 객관적이고 다각도로 이해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사상의 네트워크 설명 감사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쩌다 철학의 블라방 네오였습니다.